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후 차별금지법의 위헌과 폐해를 알리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뉴스엔조이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글들에 대해 명백한 팩트조차 왜곡하며 이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상은 뉴스엔조이 2020년 7월 15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이 세 가지 보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자녀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뉴스엔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이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을 폐지하고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복지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 E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아동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학대이고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에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미국에서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다 아빠 양육권 박탈했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엔조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법령, 조례, 규칙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 등을 변경하여 동성혼 합법화,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재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캐나다 대법원은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 언급하면 가정폭력으로 간주함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뉴스엔조이는 차별금지법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